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이슈이시다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닥터 메멧 오즈 20% 이상 열세였지만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지난 5월 17일 열린 펜실베니아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경선에서 강력한 헤지펀드 CEO 출신 후보 데이빗 매코믹과 동률을 이뤘고 재검표까지 들어가는 혼전 속에 드디어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터키 출신 외과 의사로 TV쇼 호스트로 큰 명성을 얻었지만 정치인, 그것도 연방 상원의원이라는 자리에 도전할 공화당 후보가 되리라고는 기존의 우파 국민들도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대통령의 지원으로 그게 이뤄진 겁니다. 최종 재검표 결과 약 1000표 차이로 오즈 박사가 매코믹 후보를 누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코믹 후보도 이틀 전 재검표가 끝남과 동시에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즈 박사는 승리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시라도 빨리 승리 선언을 해 다가오는 본선을 준비하라고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재촉하기도 했는지 오즈 박사는 외과 의사로서의 빈틈없이 철저한 성격 때문인 건지 공식적인 결과, 완전한 승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기다린다, 이런 주의였습니다. 어쨌든 승리 결과가 나왔고 130만 명이 투표한 경선에서 1000표도 안 되는 0.1% 차로 당선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매코믹 후보는 원래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무효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는데요. 공화당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매코믹이 아닌 오즈 박사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매코믹이 상당히 당황했다는 후문입니다. 아무튼 법원의 일부 무효표가 매코믹에게 갔음을 인정하고 표 격차가 줄어드는 듯 보였지만 오즈 박사를 누르기에는 충분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3위는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역 흑인 운동가 KT 바넷이 차지했는데요. 이분도 만만치 않게 25%, 무려 33만 표를 가져갔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흑인 여성임에도 이 정도 득표력을 일굴 정도면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솔직히 닥터 오즈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르지 않는 트럼프 충성파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KT의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닥터 오즈가 더 쉽게 이겼으리라는 분석인데요. 아무튼 본선에서는 모두들 합심해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인 펜실베니아 상원 의석을 보호해 연방 상원 50대 50이라는 구도를 종식시키고 공화당 과반 탈환이라는 승리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이 구역 상원의원이었던 공화당 네오콩 패툼 씨가 대통령 지지자인 닥터 오즈로 교체돼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실천돼야 한다는 점이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이제 5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D150 카운트다운이 들어갈 텐데 이 선거에서는 당연히 민주당 참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파는 물론 거의 모든 좌파 매체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좌파들이 가장 집중하는 건 뭘까요? 공화당에게 참패는 하되 이걸 트럼프의 승리로 귀결시키지는 말자, 이겁니다. 일단 질 것은 뻔하고 대통령의 승리로 귀결돼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또다시 대통령이 되게 할 순 없다. 그걸 무조건 막자. 이게 지금 좌파들의 대표 명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쪽에서 지금 들고 나오는 건 트럼프 피로감, 이건데요. MBC 오늘 기사 보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요점은 공화당 경선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원들이 대통령의 마가와 지난 땡땡 선거에 대한 되풀이되는 주장을 지겨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공화당원들이 새로운 인물, 공화당을 개혁할 대안을 찾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이 중 지난 2016년과 2020년 대통령 지지자였다는 공화당원이 한 인터뷰한 내용 보면요. 트럼프가 이제 그만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이 나라는 이제 트럼프 얘기에 지쳤다. I wish Trump would sit down and keep quiet. I think the country's had enough of him. 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와 상식에 기반한 정책으로 인기를 모았지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시키려면 정상적이고 예의 바른 말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의견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우파 분들도 있다면 자동적으로 그럼 트럼프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있어? 라고 반문하게 될 텐데요. 이게 바로 좌파 언론들이 원하는 생각의 가지입니다. 대통령과 같은 아이디어이지만 대통령처럼 무리하지 않은 공화당 잠룡을 찍어라. 이게 좌파들이 바라는 건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플로리다 주지사 드산티스죠.
MBC 이번 기사도 이런 논조로 바로 지난주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실시된 스트로폴, 그러니까 지푸라기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한 차기 주자를 묻는 이 설문에서 32%인 104명이 대통령을 뽑았고요. 드산티스를 꼽은 응답자는 38%로 122명이었습니다.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후보로 나오면 좋겠다는 대답은 141명, 싫다는 대답은 103명이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는 위스콘신주에만 국한된 소규모 행사였고 참가자도 1,500명, 그중 설문에 참석관이도 절반인 8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좌파 언론은 이런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대통령에 대한 피로도가 공화당원 사이에 극심하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에 편승의 좌파 언론들은 드산티스 주지사와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이간질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여러 차례 드산티스는 경쟁자이지만 차기 대선에 러닝메이트로 함께하고 싶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드산티스 역시 자신이 철저한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내비쳤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2024년 경선에서 대통령이 나선다면 경선을 포기할 거라고 밝혔는데 현재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좌파 언론을 드산티스를 새로운 보수의 구세주, 레이건을 잇는 진정한 공화당 지도자 이런 식으로 띄워주고 있는데요. 드산티스 후보는 경고망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나설 때가 아닌 것 같고요. 4년은 아직 이르다는 것. 스스로 깨우쳐야 당신이 진정한 차세대 공화당 리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좌파의 농간에 빠지지 말고 부통령부터 착실히 밟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좌파 매체들의 바이든 까기가 본격화된 건 벌써 몇 달 됐는데요.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는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바이든의 미국 내 각종 현안 대처 방식에 대해 지휘가 아니라 반응만 한다고 깠습니다. 미국의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사가 아니라 방관자처럼 소극적 모습을 보이거나 실제 행동 착수가 아닌 호소에 그치는 데 대한 지적입니다. 일례로 바이든은 지난 1일 연설에서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것 같지 않다. 식품 가격도 마찬가지다라고 어이없는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자 물가 안정 의지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패배 선언과 다름없었다는 평가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이튿날 총기 사고와 관련한 저녁 황금 시간대 연설에선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 처리만 호소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할 만큼 했지만 공화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또 하나의 무책임한 발언이었죠. 분유 대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지난 2월 분유 공장의 가동 중단이 공급 대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4월까지도 몰랐다고 시인해 참모들이 이를 진화하느라 진땀을 뺐는데요. 더 이른 바이든의 태도가 현실에 대해 정치적으로 용감하게 시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차량과 식료품 카트를 채울 때마다 큰 비용을 지출하는 미국민에겐 도움이 되지 않은 위로라고 적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바이든 까대기에 가세했는데요. 4일 기사에서 바이든이 모든 곳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만 어떤 파급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바이든의 무기력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메시지 전달 방식 또는 영향력 없는 말의 문제이거나 대통령에게 주의를 기울이길 멈춘 유권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한 뒤 원인이 무엇이든 정치적 결과는 심각하다며 11월 중간선거 패배를 우려하는 민주당의 기류를 전했는데요. 11월 민주당 참패는 여러 방향에서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CNN도 바이든 까대기에 일조하고 있는데요. 방송은 최근 기사에서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과 혼란에 대응해 항상 솔직한 태도를 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그의 솔직함이 정치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을 완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돌려가겠습니다.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은 물가를 바이든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총기 규제 역시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진전을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인정하고 호소하는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CNN은 손가락만 까딱거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바이든의 말은 맞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나았을지 모른다며 위기의 최정점에 달한 바이든이 무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대안은 뭘까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말라, 부티지지, 그 누가 나와도 대통령에게는 무기력할 텐데요.
제가 좌파의 맨 꼭대기에 있다면 세계를 3차 대전의 구렁텅이에서 빠뜨리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시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